안녕하세요. 최현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에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농업진흥구역이 전국에 지금 어느 정도로 많이 나와 있고, 어느 정도의 저의 목표는 이제 반값 이하의 농지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반값 농지 또는 반값 이하의 농지가 어느 정도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쉽게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화면에 있는 이런 농지, 그러니까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고,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경영이 목적이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도로가 인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장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도로 인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농지연금의 대상 중에서 가장 유력한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농지는 10년에 2배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는 싸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농지가 가격 상승해온 거를 보면은 추세를 보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농지연금뿐만이 아니라 싼값에 보유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 복리 효과로 인해서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원데이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데이 특강에서는 농지연금의 기본적인 지식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내용들 공부를 좀 해보고 농지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토지 경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 이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경작 협의를 하는 노하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입증 서류 준비 및 방법,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업인이 돼야 됩니다. 농업인이 되어서 용농 경력을 빨리 쌓아야만 내가 연금을 제때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 관점에서 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과 경작 협의하는 노하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농지연금용으로 싸고 좋은 농지를 찾는 거겠죠. 당연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고, 실제로 같이 찾아보면서 그때 당시에 경매 시장에서 얼마나 싸고 좋은 농지들이 많이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준비가 안 되어 계신 분들께 이런 원데이 특강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경매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농업인이 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직장인, 자영업자들, 자기 자본 없이 농지연금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사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자기 자본 없어도 월 210만 원 정도를 60세부터 평생 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농지연금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얼마나 싸게 매입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실력만 된다면 자기 자본 없이 농지연금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은 지금 10월입니다. 10월 12일, 좀 잘못 썼는데 10월 12일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주변의 강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장소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설명란이나 댓글란을 참조하셔서 신청 폼을 작성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농업진흥구역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우선 농지연금에서 담보가치의 100%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치를 10%를 더 추가해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농지연금은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가의 90%로 우리가 담보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은 감정가의 10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10%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월
300만 원을 60세부터 받기 위해서는 약 한 8억 7천 정도가 필요한데 8억 7천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8,7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듯반듯한 농업진흥구역은 국가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하나씩 매입을 하다 보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진입로 확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겠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정도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경영이 제1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개발을 생각한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가격 거품이 없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이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농업진흥구역을 사면은 망한다, 절대 사지 말아야 되는 농지를 절대농지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표는 이 농지연금을 정상적으로 잘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가장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나 택지단지, 그 다음에 산업단지는 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넓은 영역에 걸쳐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상가라든가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권리상 또는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덜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단지는 택지단지나 산업단지는 이런 농업진흥구역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농업진흥구역의 전국에 어느 정도로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농지연금으로 쓸만한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를 한번 실제로 경매 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매 사이트 두인 경매를 들어왔는데 이렇게 한번 검색을 좀 좁혀봤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가는 1억에서 8억으로 좀 맞춰봤고, 너무 낮은 거나 너무 비싼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도 지역을 여기 이 부분 용도 지역에서 이 부분을 농림지역,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용도지역 관점에서는 농림지역이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을 선택을 하고, 농림지역이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나뉘는데 이 나와 있는 물건들이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지는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농농사만 하는 경우를 제가 제안을 걸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답인 경우, 물건 용도가 답인 경우를 지목이 답인 경우를 제안을 해봤더니 좀 이렇게 나옵니다. 총 전국에 141건이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유찰 횟수가 많은 순으로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한 페이지가 30개인데 30개 안에 지금 26%부터 시작해서 감정가의 26%부터 시작해서 56%까지 거의 반값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도 반값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 번씩 봐보면 첫 번째 물건, 그러니까 경남 밀양시에 있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봤을 때 굉장히 나무가 울창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거는 조금 경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런 물건들, 경남 함안에 있는 이런 물건들은 괜찮죠. 이거는 33%까지 떨어진 물건들인데 도로 인접이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좀 들어가서 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0월 24일에 있는 물건인데 퀵하게 빠르게 이 농지를 어떻게 토지 분석을 좀 해보면, 저는 이제 디스코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디스코에서 이 농지 주소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시더라도 노란색으로 표시된 메인 도로, 하얀색으로 표시된 도로와 인접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에 토지 정보를 보게 되면은 농림지역이고 소유 구분에서도 문제가 없고 도로의 전면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농지는 농업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 진흥 구역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반듯반듯하진 않죠. 그래서 농림 지역 안에 농업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는 농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을 보시면 지금 2024년 1월에 39,000, 4만 원 정도가 되죠. 4만 원 정도 되는데 10년 전이 2014년에는 2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0년 사이에 2배가 오른 이런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농지들이 얼마에 33%까지 떨어진 가격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농지죠. 그 다음에 이런 농지, 세 번째 경기 연천에 있는 농지도 역시도 이 그 산에 뭐 어떤 나무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는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남 밀양에 있는 이런 농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문제가 없는 농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들어가 보면 가서 41%까지 감정가의 41%까지 떨어진 농지인데, 이 부분 역시도 디스코를 통해서 그 토지 분석을 해보면 이런 농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게 되면 하얀색으로 표시된 도로와 지금 왼쪽에 디스코가 장점인 게 클릭 한 번으로도 이 토지의 소유나 용도 지역이나 면적 이런 거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농림지역 국어 국유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농림지역 도로 국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는 사실은 그 도로 국유지를 통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의 문제는 바로 이 소유 구분에서 공유인수가 한 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이 농지는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농지연금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이런 물건들은 제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 하동군 금성면에 있는 농지는 사진으로 봤을 때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전형적인 반듯반듯하게 생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오른편에 도로가 다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와 국어가 항상 이렇게 붙어 있죠.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왼쪽에 보게 되면은 소유 구분에서 공인수가 0,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 전면 여부도 도로가 있고, 이 농림지역인데 기타 법률에서 제한하는 사항 중에 농업진흥구역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거 보면은 24년에 4만 원인데 14년에는 2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사이에 한 7,000원 정도가 좀 올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그런 농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추릴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추려진 물건을 가지고 다른 분석,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분석, 그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그런 분석이나 권리 분석, 권리상에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디스코를 통해서 그냥 간편하게 토지에서 소유 구분,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부분하고 이 공유 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 정도만 제가 확인을 한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농지들을 봐봤는데 전적으로 보면은
한 50% 정도 선에서 싸게 나오면 한 33%.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또는 농림지역의 농지는 한 40%에서 50% 선에서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농지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더라도 지금 그 두 번째 페이지의 한 반 정도까지가 50%이기 때문에 약 한 45개, 전국에 45개 정도의 농림지역의 농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농지들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에게 맞는 가격적으로 맞는 또는 지역적으로 맞는 그런 농지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그 10월달 그 특강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강에서는 이런 농지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농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